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과학기술정통부가 주최하고 스태피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청회의 사회를 맡은 스태피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안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갑작스러운 한파 속에서도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공청회를 직접 찾아주신 객석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그저께였죠.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 우주개발 로드맵 TF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국가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입니다. 오늘은 국가 우주 개발에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계획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 1시간 반 정도로 예정이 돼 있고요. 먼저 4차 우주개발기본계획을 주관한 스태피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조항희 센터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조항입니다. 오늘 그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공청회에 온라인과 현장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월요일에 개최된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 2022에 참석하신 대통령께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셨고, 이 로드맵에서 2045년까지 방향성과 이정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은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중한 지혜를 제공해 주시고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본과위원분들과 기획위원분들께 기획위원분들 계셔서 오늘 초안이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세 차례 마련된 우주개발진흥계획은 위성기술 확보와 발사체 확보라는 큰 이정표를 향해 마련되었다면, 이제는 누리호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통해 확보된 발사체를 기반으로 미래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3차까지의 기술 확보 관점의 계획과는 달리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임무 중심의 사업과 뉴스페이스 시대에 민간은 비즈니스가 촉진되도록 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에 관한 지식을 창출하고 선도적인 우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우주 탐사와 우주 자산의 확충과 운영에서 안전을 위한 우주 안보가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우주는 역동적인 분야로 새로움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부분에 발빠른 움직임을 기본계획이 앞서 나가기도 어렵고, 기업의 니즈를 세부적으로 반영할 수 없어서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측면에서 방향성과 포괄성 측면에서 정책이나 제도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은 온라인이나 현장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수렴과 함께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면 12월 중하순경에 국가우주위원회 상정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는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마련되어 우리나라 우주개발 추진될 것 같습니다.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을 발표를 경청해 주시고 발표 이후에 많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많은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기본계획안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계획 마련에 참여해 주신 많은 의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 온라인과 현장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항희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국가우주개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통부의 이준배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이준배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주인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이제 접속해 계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제가 이제 3월 달에 발령을 받고 왔는데 정말 우주 분야에서 굉장히 큰 성과들이 많았습니다. 6월 달에 누리호가 발사 성공을 하고, 또 8월 달에는 다누리가 정상적으로 출발해서 또 달을 향해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어떤 기쁨과 희망을 줬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계신 우주인 여러분께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누리도 그렇고 이제 누리호도 그렇고 사실 그런 게 처음 출발할 때는 아마 이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작게 아마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 연구원들,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런 지금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 아마 우리 5년, 10년, 20년 뒤에 다누리, 누리호가 저희에게 안겨줄 그런 성과들을 아마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경제적인, 사회적인 파급 효과, 큰 것들을 저희 국민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도 이제 와서 우주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간 우주 산업이라는 또 뉴스페이스라는 지금 굉장히 빠른 물결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각국들이 거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재정적인 투자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글로벌 경쟁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안보 분야의 어떤 활용들,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주 기술을 활용을 해서 또 우리 안보를 지키는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새로운 냉전 시대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우주 개발,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협력을 했던 나라들하고 또 협력을 하기 어려워졌고, 또 새로운 또 그 협력 파트너를 찾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화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4차 기본계획을 이제 공청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제 전략적인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몇 가지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1차, 2차, 3차도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계획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4차 계획은 기존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담았습니다. 2050년까지의 우리의 어떤 목표, 또 추진 전략들을 계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냥 1차, 2차, 3차가 주로 이제 5년 단위의 어떤 단기 계획이기 때문에 5년이 끝나고 다음 5년을 또 준비하고 또 5년 끝나면 또 다음 계획, 그때부터 고민을 해서는 우리 지금 뭐 우주기술이 7대 강국이라고 하지만 그런 강국들하고 격차를 좁혀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유인 우주 탐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차세대 발사체 이후에 또 차차 세대 발사체 개발도 지금부터 선행 연구를 준비해야 그때 저희가 지금 이 벌어진 격차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만이 이제 저희 국민들한테 경제 산업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기본계획의 특징은 기존에 주로 이제 저희 과기부 중심의 기술 개발, R&D 중심의 정책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뭐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주가 산업이 되고 안보가 되고 또 국제 정치적으로도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계획은 그런 어떤 기존의 틀에서 탈피해서 우주 기술, 우주 산업, 우주 안보 여러 가지 굉장히 폭넓은 범위까지 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더 이제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 대한 의견 수렴인데요. 이번 계획은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작년 연말부터 이제 80여 분의 어떤 기획위원님들이 열심히 정말 해주셨습니다. 그 기획위원회도 수차례 개최해서 이제 계속 보완해 나갔고요.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민간 우주 산업 분야에 계신 어떤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서 여러 차례 또 의견 수렴을 했고, 최근에는 학계와 연구계 또 기업계 대상으로 전방위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들이 주신 의견들을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오늘 여기 지금 담겨진 것들이 그런 의견들의 어떤 결집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앉아서 저희가 책상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그냥 해서는 이런 큰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가분들 의견을 많이 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지난 월요일이죠. 최근도 아닌데 월요일 날 이제 대통령께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은 우리나라 우주 경제 강국이라는 큰 비전을 이제 설정을 해 주셨고요. 또 32년, 45년 달과 화성 착륙이라는 큰 목표도 주셨고 또 우주 기술, 우주 안보, 우주 산업에 대한 6가지 또 큰 방향성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은 그런 큰 틀의 어떤 비전과 전략 방향성을 이행하기 위해서 구체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구체화시킨 어떤 실행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많이 이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맵 발표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안 돼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굉장히 강력한 툴을 주셨습니다. 대통령 미래경제 우주 로드맵에는 앞으로 5년 내에 우주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직접 맡아서 이제 하시겠다. 우주의 위원장을 현재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소화할 때 필요한 것들이 결국에는 재원인데요. 일정 부분은 공공의 재원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증을 해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주항공청이 전 부처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기사를 써주시는데요. 우주항공청이 됐든 그 위에 어떤 조직이 됐든 간에 부처 간의 조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역할은 이제 국가우주위원회가 아마 담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수장을 대통령께서 직접 맡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앞으로도 강조됐으면 좋겠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이제 그 과기부 3층에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발령이 조금씩 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도 12월 초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계획이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데요. 로드맵도 그렇고 기본 계획도 그렇고 결국에는 국민적인 어떤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산학위원회에 계신 분들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하나된 좀 어떤 그런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행사 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정책센터하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제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는 과기정통부의 전승윤 서기관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전승윤 서기관입니다.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차 계획의 목차입니다. 개요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환경 변화, 국내 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 그 다음에 수립 방향, 비전 및 추진 전략, 세부 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의 개요입니다. 기본계획은 우주개발진흥법 5조에 따라서 수립되는 계획이고요. 법상의 R&D, 기반 확충, 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민간 우주개발 촉진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수립을 하게 되고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우주개발 추진 전략과 계획을 제시하는 내용이고요. 각 부처 우주개발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법에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만 계획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주개발이 성과 창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 비전까지 정책 방향 목표까지 제시하는 종합적 정책으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안보, 산업, 외교 등을 포괄하는 종합 정책으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체계 및 경과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의 기획분과위원회를 약 32회 개최하였고요. 그리고 관련 산업체 의견 수렴, 관련 유관기관들 대상 수요조사를 다수 진행하여 지금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우주개발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뉴스페이스 확대, 우주탐사 본격화, 그리고 글로벌 경쟁 격화, 그리고 우주개발 가치 증대 이렇게 4가지의 큰 트렌드를 분석을 하였고요. 먼저 뉴스페이스 확대를 보시면 그 우주개발에서 세계적으로 민간 역할이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본과 역량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점점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간의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이 유입되면서 우주에서 아래 보시는 것 같은 저궤도 위성 인터넷, 그리고 우주 관광과 같은 신서비스들이 창출이 되고 있고, 또 재사용 발사체를 위시해서 우주 개발 방식을 혁신하는 민간 주도의 혁신들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25년까지 유인달 탐사를 다시 시작하고 28년에는 달기지 구축을 추진하는 등 탐사 계획이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요. 또 이에 그 대규모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달 경제, 그러니까 달 탐사가 경제까지 이어지는 달 경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민간 산업의 장려, 그리고 우주 안보, 그리고 산업 과학기술 기반 강화, 그리고 탐사 강화를 통한 리더십 확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우주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주 개발이 이제 위성 활용 중심으로 봤을 때 산업적인 활용, 밑에 보시면 금융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공공 영역까지, 그리고 재난재해 대응까지 하는 사회문제 해결까지 이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우주가 경제 사회 활동의 무대가 되는 우주 경제 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력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실현을 추구하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주 경제 개념은 OECD에서 과거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주를 탐험, 이해, 관리,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치와 혜택을 창출하고 제공하는 모든 활동과 자원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주가 단순히 우주 개발, 과학적인 진보나 기술적 진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여러 활동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7월 7일에 그 대통령께서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을 통해 비전 선포를 한 바 있고, 잘 아시다시피 월요일에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통해 이 비전과 그 정책 방향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국내 추진 성과와 평가입니다. 그 중장기 R&D 지원 정책 체계는 이제 05년 우주개발진흥법 수립되고 06년 기본계획 시작으로 1차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제 체계를 잡아와서 지원 정책, R&D 지원에 대한 정책 체계는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고, 또 투자도 지속 확대해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좀 아주 개념적인 그 비교인데요. 인도가 최초 우주 개발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 주요 체계들을 개발하는 데까지의 기간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빠르게 추격해왔다. 특히 달 쪽에서는 보시면 빠른 도약을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리호, 다누리 등 비교적 빠르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출해 왔지만 이제 앞서 2가지 점에서 한계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 GDP 대비 우주 분야 투자를 보시면 주요국 대비 아직 주요국이 보통 0.7 이상, 0.6 이상, 0.06 이상 이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투자 규모는 아직 미흡한 걸로 보이고, 더불어 이제 기술 추격 중심으로 계속 추진해 오다 보니까 앞서 우주 가치 증대에 대응하는 이제 경제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우주 개발 목표 설정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과 산업 수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거에 좀 구체적으로 나로 누리호 이 좀 중소형 발사체를 독자 개발하고, 또 위성 제조에 있어서는 거의 체계 설계 부분에서는 100% 자립을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였지만 부품이나 소자 단위까지 들어가는
들어가면 이제 자립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발사체와 위성을 넘어서 더 선도적인 우주 임무로 나아가는 이 분야에서는 기술 격차가 아직도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쪽에 있어서도 지금 우주 산업 매출이 대세적으로는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최근에 그 하락한 거는 이제 OTT 시장 확대로 인해서 위성 셋탑박스 그 매출이 줄어든 것이 주 원인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06년, 05년 이때로부터 지속적으로 산업은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도 산업 규모가 좀 영세하고 그리고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공공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이제 우주 신산업을 창출해 나간다거나 하는 지금 노력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반 체계를 보시면 거버넌스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우주일을 총리로 격상한다든지 여러 노력들을 해왔지만 아직도 이제 우주개발 전담 조직 역량은 조금 부족하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산업 관련 관점에서의 인력도 미래 산업의 수요를 고려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는 지금 특별히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도 앞에 전담 조직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협력의 범위가 우주 협력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4차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최초의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이 96년에 수립되면서 그 장기 목표로 위성 활용 활성화 그리고 저궤도 위성 활용 활성화는 산업 측면의 그 목표였고요. 저궤도 위성 독자 개발 추진, 저궤도 독자 발사체 개발 추진 그리고 이를 포괄해서 저궤도 위성을 독자 발사할 수 있는 것을 장기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96년 이 설정된 목표가 지속 추진이 돼서 이제 06년, 07년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이 추진이 됐고요. 이것이 소기의 성과로 누리호 그리고 이제 아리랑 위성을 위시한 우리나라 독자개발 위성들로 지금 성과가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차 가면서 이제 위성 활용 활성화 목표 등도 이제 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최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그 체계종합기업 선정한 것과 같이 민간 이전이 추진하는 단초 그리고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 등 이제 달 탐사 쪽에서도 단초가 마련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3차까지로 이제 계획을 평가해 보면 장기간 추구해 온 이제 그 저궤도 위성 자력 발사의 역량 확보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보고 이제 달 탐사 부분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 조금 더 그 정책을 확정해 나가면서 우주 탐사 계획을 확장하고 민간 주도의 산업 생태계 조성하고 이제 이를 위한 선도형 첨단 기술 확보까지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차 기본 계획은 그 여태까지의 우주개발 1.0 정책에서 핵심 우주 시스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위성 발사체 기술 추격 그리고 공공 주도의 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던 정책에서 중장기 우주개발 임무 중심으로 우주탐사 과학까지로 영역을 확장하고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이 주요 주체가 되는 우주산업 확장까지 포괄하는 우주개발 2.0 정책으로 전환을 해나가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 방향에 따라서 추진 전략을 장기 전략 목표로서 5대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서 2대 실천 전략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5대 임무로서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목적으로서 기술개발 목표에 앞서는 장기적 관점의 우주 임무를 설정을 해서 우주 임무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고요. 또 도전적 우주 탐사, 우주 경제 인프라를 아우르는 장기 임무를 설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증대하는 방향입니다. 또한 이것이 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임무로서 그 추후 전략들에 대한 명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략 1 우주 경제 실현의 기반 구축 그리고 전략 2 선도형 첨단 우주 기술 확보를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비전 및 추진 전략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였고요. 이것은 그 월요일 그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의 비전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핵심 성과지표 또는 목표로서 우주 탐사 임무를 32년 달 착륙, 45년 화성 착륙 완수하는 것, 그리고 정부 우주 개발 투자를 27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2배 확대하고 민간 우주 산업 창출로 매출액을 20년대 약 1%에서 40년대에는 주력 산업 규모인 10% 내외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대 장기 우주 개발 미션으로서는 우주 형태 확장, 그리고 독자적 우주 탐사 계획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우주 수송의 완성, 그리고 우주 산업 창출, 우주 안보 확립, 우주 과학 확장 이렇게 장기 미션 설정하였고요. 우주 경제 기반 구축은 산업 생태계부터 국가 거버넌스, 전문 인력 확보,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확보, 우주 안보 체계 확립까지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우주 기술 확보는 그 우주의 기술 분야별로 발사체와 발사 인프라, 그리고 위성과 활용 서비스, 그리고 우주 탐사 및 과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5대 임무는 첫 번째 우주 탐사 확대로 담덕 계획으로 명명을 하였고요. 담덕은 이제 광개토대왕의 호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주 활동 영역을 크게 확장한다는 의미로 담덕 계획으로 명명을 하고, 그리고 그 인류의 우주 활동 영역 확대 추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유무인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요. 32년 달 착륙, 45년 화성 착륙, 그리고 아래 보시면 그 현지 자원 활용을 통한 유인 달기지 확보까지 국제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핵심 요소들로서 그 우주 탐사용 발사체, 그리고 무인 궤도선 착륙선, 그리고 우주 에너지나 현지 자원 활용, 그리고 우주인의 육성, 그리고 유인 달기지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면 임무 관련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우주 수송 완성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우주 수송의 허브로서 이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 시스템, 지상에서 우주로 무언가를 쏘아 올리기 위해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프라, 그리고 발사체까지, 그리고 제조 인프라까지 포괄하여 이제 우주 수송의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고요. 30년까지 무인 수송 체계는 완성을 하고 50년까지 유인 수송 체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궤도나 유인 발사장 확보까지 목표에 포함되어 있고요. 추진 전략을 보시면은 이제 추진 시스템, 그 우주 시스템 제조 발사 인프라를 이제 산업 클러스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주 수송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임무로는 이제 우주 산업을 국가 주력 산업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 주력 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목표는 30년까지 우주 산업이 자생적으로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50년까지 이제 국가 10대 주력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핵심 요소로 뭐 우주 소부장 시장, 그리고 위성 항법 서비스, 위성 데이터 융합 신산업 창출, 그리고 궤도상 서비스나 초연결 우주 통신, 우주 생산, 우주 정거장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들을 계속해서 발굴, 창출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임무는 우주 안보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 등 역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30년까지 이제 국내 인프라를 고도화하고요. 40년에는 선진국들과 대등한 공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주 안보, 그리고 그 지상의 재난재해를 대응하는데 이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재난재해 대응 역량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무는 우주과학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그리고 미래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관련된 과학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다학제적인 이제 우주 탐사의 임무 발굴 그리고 우주 관측이나 우주 연구의 임무 발굴에 있어서는 다학제적 연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역량의 외연을 넓혀서 다학제적인 우주과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30년대에 확보하고 40년대에는 우주과학 임무를 세계 선도형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주 관측 인프라, 지상 관측 인프라 구축 및 그와 관련된 연구들을 이제 국제 협력 및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더 확대해 나가고 우주 정거장을 통한 우주 실험 또 그리고 독자적으로 선도형 임무를 발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까지 핵심 임무 요소로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우주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제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촉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초기 시장 창출 그리고 글로벌 시장 창출 등 이렇게 순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기 시장 창출은 이제 주 내용이 공공 주도로 여태까지 축적해온 역량 그리고 공공 주도의 우주 개발 투자 등을 민간으로 조금씩 이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 우주위 하에 그 민간 우주기술 우주사업 이전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그 공공개발 우주사업들을 조금씩 민간 주도로 하는 체계로 단계적으로 이전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는 정부는 구매자가 되고 민간이 공급자가 되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를 위한 체계들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매년 국내외 정부 민간의 우주개발 수요를 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공개하고 또 이를 통해서 신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된 위성개발 수요 그리고 아래쪽은 오타입니다. 이게 발사 서비스 수요인데요. 위에 위성개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석해서 나온 숫자고요. 그래서 40년까지 그 공공주도로 그 기획 중이거나 뭐 기획된 위성 개발 사업들 추진 예상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거의 확정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 창출 부분은 우주산업 수출 지원 뭐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이를 지원하는 뭐 협회 등의 민간 지원 조직에 우주산업 수출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원스톱 지원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국가적으로 국제협력 창구를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서 이제 협력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의 이제 국제 회의 등에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확대하고 또 항우연이 그 보유한 여러 신뢰도 자원들, 그 역량 자원들을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뢰도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제도 지원 강화에서는 그 핵심 부품 자립화 관련한 이제 우주 핵심 기술, 핵심 부품 소재들에 대해서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 추진하는 것과 함께 이제 국가 중점 우주 기술 로드맵 3.0을 설정을 해서 그 개발 전략을 새로 설정을 하고 이에 맞춰서 이제 기술 자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주 기술 부품 인증 체계를 마련을 하고 이 내용으로서 코리아 스페이스 스탠다드나 뭐 위성 제품 보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부품 소재, 국내 개발한 우주 부품 소재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또 핵심 부품들에 대해서는 뭐 수입망이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들을 국제 협력을 통해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주 기술 이전 지원은 이제 공공기술 앞서 말씀드린 이 초기 시장 창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공공이 보유한 우주 기술들을 이전하는 데 있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을 그리고 산업 현장과 공공이 보유한 기술 간의 매칭, 수요와 공급 간의 매칭 등을 지원하는 우주기술 이전지원위원회를 이것도 국가우주의 산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성을 하고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제도, 뭐 정책 마련을 기획 연구를 진행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요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그 기술 이전 전담 조직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그들이 활동하고 이제 산업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우주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것까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 법제도는 그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그 우주 산업 인프라들을 집적해서 그 인프라를 그리고 민간에 공개할 수 있는 시험 시설들까지 공개할 수 있는 이런 그 직접 클러스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주 산업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계약 방식 추진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담아서 우주 산업법을 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규제 혁신 부분은 우주 사업 관련해서 이제 민간 우주 사업이 지금 발사 허가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서 규제가 지금 완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사업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제를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다른 산업 분야의 재료나 소재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들에 대한 그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우주사업 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우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도형 우주개발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확대되는 우주정책 범위에 대응해서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정부 투자를 2조 원 수준까지, 이거는 주요 우주개발 선진국들의 한 10위권 정도를 봤을 때 2조 원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투자 규모가 민간 우주만 따지면 7,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요 목표는 2조 원 수준, 30년대 2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고요. 27년까지 2배인 1.5조 원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개발 추진체계로 우주항공청 설립, 그리고 국가우주위원회 역할 강화. 그래서 그 월요일에 발표된 것처럼 대통령으로 그 위원장을 격상하고요. 그리고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서 정책 개발이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민간 역할 분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서 공공사업들을 민간 주도로 조금씩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간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 역할을 체계화하고 그리고 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이전돼 나가는 것을 단계적인 적용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공공 연구기관들의 그 우주 경제 시대를 고려해서 미래 그 R&R 재정립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비전 및 전략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미션을 부여받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미션을 추구하도록 지금 공공기관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역량 고도화 방안도 따로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학연관 협력 고도화에서는 우주위원회 하에 지금 안보우주개발 실무위가 구성이 되었지만 그 이제 우주개발진흥실무위 그리고 안보우주개발 실무위 하에 소위원회, 공동소위원회 형태로 민군협력 우주개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사무국 내에 별도 설치해서 국방우주개발과 민간 우주개발 간 조정이나 협력이 더 공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주법령체계 정비는 현재 그 기술개발 중심의 우주개발진흥법 체계를 변경해서 우주기본법, 모든 우주 분야 정책 모든 걸 포괄하는 우주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위 법령체계를 구성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 역할 강화안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위상 강화와 그 좀 소위원회 내용을 포함한 그 예시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주경제 시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부터 대학, 산업계, 제도 기반 구축까지 전주기적으로 인력 양성 관련 방안을 담았고요. 초중고에는 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사 연수 과정 등을 통해서 기본 초중고 과학교육 그 체계 내에서 이 우주 관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잡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아이들이 현장 체험 또는 과학감의 전시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방향의 콘텐츠들을 발굴하는 내용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캐니선 경연대회나 캐니선 체험 캠프 등을 뭐 물로켓 발사대회 등 하고 이거를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학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우주 중점 연구실을 지정을 해서 그 장기적으로 연구를 지원해서 장기 연구로서 전문 우수 인력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사업을 아이디어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5개 지정되어 있는 미래 우주교육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연구 현장이 아니라 이제 뭐 개발 현장, 산업 현장까지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산업계 인력 지원은 이제 직무 재교육 확대부터 이제 고경력 인력풀, 뭐 퇴직자나 이제 영국의 퇴직자나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도 기반 구축 부분에서는 우주산업체 채용 박람회, 뭐 그리고 중심적으로는 이런 지원 체계들을 마련을 하고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우주 인력과 관련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우주 인력의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또 이거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산업 실태조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인력조사를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이제 미래 수요와 매칭하는 작업까지 해서 이제 인력 수급 계획과 또 전망치를 마련해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에서 역할 강화 및 국격 제고 부분입니다. 아르테미스, 뭐 문투마스, 그리고 스카 등 프로젝트 참여를 지금 논의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서 역할을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요.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 그리고 상업용 우주정거장, 뭐 유인 우주 임무 등 새로운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은 여러 임무들에서도 우리나라 역할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탐사 참여를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역량이 있어야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선행 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기업 중심으로 협력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뭐 상업용 우주정거장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그러한 우주 탐사 사업 확대를 독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자 다자 우주 외교 부분에서는 이제 MOU 체결국가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을 강화하고 신흥국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교육, 뭐 MOU 체결, 뭐 협력 범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 국제 네트워킹 지원은 이제 앞서 수출 지원 체계하고도 관련돼서 이제 민간에서 협업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신흥국 개도국 중심으로 ODA 등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그리고 국제 행사나 국제 회의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협력되는 범위가 한 개 부처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주개발진흥 실무위 산하에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국제 동향 분석 보고서를 전문기관 중심으로 계속해서 정책 전문기관 중심으로 계속 발간을 해서 이제 그 정책 전략을 좀 세워서 나아가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주요국의 우주협력 사무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주 안보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통한 우주를 위한 안보 체계 확립으로 해서 우주 전파 재난 관리 기본 계획 이것도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립하면서 그리고 주파수 궤도 이제 우주 쪽에서 위성을 쏘아 올릴 때 주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우주 사선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파수 및 궤도 관리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주 물체를 대응하기 위해서 레이저나 레이더 전파 감시 추적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또 이제 우주상에서 우주 물체의 충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우주 교통 관제 전략을 마련하고 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보 자산은 이제 우리의 감시 정찰 위성이나 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보 자산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또 이를 획득하고 개발하고 발사하는데 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핵심 부품이나 기술의 자립 등 기술력 향상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주 사이버 안보 관련해서도 이제 뭐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관련 전략이나 기술 확보 방안, 역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략 2로 이제 첨단 기술 확보 전략이고요. 첫 번째로 그 발사체 확보 전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발사체는 우주 임무의 초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제 우주 임무에서 발사체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사체를 이 제시되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민간 초소형 발사체는 현재 민간에서 여러 기업들이 상용화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서 조금 더 큰 크기로 고체 소형 발사체 그리고 이미 개발된 누리호의 민간 서비스 창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예타가 통과돼서 이제 추진될 건데요. 차세대 발사체 달 착륙선 발사에 사용할 차세대 발사체까지 개발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발사체들은 추후에 27년, 28년, 30년대까지는 모두 민간에 이전돼서 민간이 발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이제 개발의 착수를 내년부터 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30년까지 달궤도 투입 성능 검증 위성 그리고 달 착륙선 예비 모델, 달 착륙선 최종 모델까지 해서 발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발사체 개발도 2회 시험 발사를 27년까지 하고 그리고 5차 계획 기간, 그러니까 27년 이후부터는 민간 발사 서비스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사용 그리고 시무주탐 사용 등 미래 수송 선행 연구도 바로 기획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사체 엔진, 메탄 수소 엔진 등의 그 차세대 엔진 선행 기술부터 해서 재사용 기술 그리고 시무주에서 추진을 위한 원자력 추진 등에 대한 선행 연구 그리고 준궤도 수송선에 대한 연구까지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사장 인프라 확충은 차세대 발사체는 지금 과거 나로호 발사장이었던 제1발사대를 개축해서 발사장을 구축하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제2발사대를 지금 기존 누리호 발사장을 활용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주도로 계속해서 발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고체 소형 발사체는 청석금의 신규 민간 발사장 구축해서 지금 소형 민간 발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성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입니다. 중장기 위성 개발 전략은 기본적으로 지구 관측 중심에서 여러 가지 신산업 창출, 사회 문제 해결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요. 그래서 이 민간의 위성 서비스, 신서비스 창출되는 동향 등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으로부터 위성 조달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개발 위성들도 민간 주도 개발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위성 활용 서비스 자체를 구매하는 방식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지금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도 기술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공공 분야에서도 계속 공공 분야 산업계 연구개발 공이 이제 수출 통제 부품 등에 대해서 국산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는 것을 원칙으로 전략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궤도 지구 관측 위성은 다목적 실용 위성 7A, 7B, 7A호, 7호를 시작으로 해서 7B나 8, 9호까지 지금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요. 차세대 중형 위성도 3호, 4호, 5호 그리고 차세대 중형 3호는 누리호로 발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초소형 군집 위성도 지금 24년부터 계속해서 발사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KPS 위성도 1호기를 27년 발사하고 시범 서비스에 돌입하는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6G 통신 위성은 지금 예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24년에 사업을 착수하고 26년부터 발사해서 이제 시범 서비스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시범 서비스로 하고 그다음에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으로 있고요. 정지궤도 위성 개발도 그 여러 가지 그 기후 환경이나 여러 목적의 정지궤도 위성들을 개발해서 지속 발사하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들을 창출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에서 그 특기할 만한 부분이 플랫폼 위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우주기술 인증 체계 구축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그 우주에서 기술을 검증한 헤리티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 기업들에 대해 제공하기 위해서 국내 개발 기술들을 그 우주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 위성을 개발해서 부품 검증 위성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 누리호에 실어서 발사를 하는 그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접 위성은 차세대 소형 위성 3호를 포접 위성 1호로 해서 우리별 위성을 귀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장기적으로는 궤도상 서비스의 핵심 기술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포접 위성 2호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뭐 위성 주유나 위성 유지 보수 등 궤도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성들 개발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브 위성과 초소형 위성은 인력 양성 중심으로 경연 대회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초소형 위성 R&D 센터를 선정해서 그 연구 개발이나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운영 및 위성 정보 활용 활성화 부분에서는 이제 그 개방형 플랫폼, 그 공공 위성 정보 포함과 함께 이제 해외 민간 위성 정보들을 좀 확보를 해서 그거를 그 공공 플랫폼을 통해서 민간에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위성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 그리고 민간 위성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이제 보안 등에 있는 규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지원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인력 양성은 그 위성정보 활용, 위성 영상 활용 교육센터를 24년 출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확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위성 영상이나 위성 정보를 활용한 이제 서비스를 해볼 수 있는 실증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저궤도 위성 통합 운영을 위한 위성 운영 센터를 지금 출범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재난 재해 관련해서 위성 정보로서 대응할 수 있는 뭐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많아서 그러한 재난재해 위성을 활용한 재난재해 대응 연구를 할 수 있는 재난재해 연구센터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우주 탐사 기반 기술 그리고 오타입니다. 우주 탐사 기반 기술과 우주과학 연구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우주 탐사를 계획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선행 연구들을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임무에서는 사실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담을 수가 없는 상황, 국내 역량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3년, 24년 쭉 기획을 해서 그 우주 탐사 50년 로드맵을 도출해서 우리나라가 우주 탐사에 보다 상세한 계획들을 전략들을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나라만의 임무나 우리나라의 역할과 철학을 다 담고 그리고 국가 필수 전략 기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과 연계한 이제 국제 협력 추진 전략까지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 탐사는 달 궤도선이 올해 말에 이제 궤도 임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착륙선은 그 사업을 이제 자차계 기간 이내에 뭐 1, 2년 내에 착수를 해서 착륙선 탑재체를 개발하고 그리고 달 착륙선을 32년에 달에 보내서 표면 과학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고요. 달 표면 연구 관련해서 현지 자원 활용 기술이나 뭐 달 표면의 과학 임무 등도 국제 협력 기반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우리의 독자 기술 역량을 확보해서 협력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기지 구축도 이제 관련 선행 연구들을 주로 추진을 하고 국내에서 기술 역량을 좀 확보해서
국제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내용이고요. 화성 탐사 같은 경우는 현재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이 뭐 없기 때문에 화성 탐사 전략 임무를 발굴하는 체계를 먼저 구성을 해서 그 산학연의 뭐 탑다운과 바텀업 모두를 통해서 화성 탐사 전략을 마련을 하고 궤도선 착륙선 개발 사업을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행성 탐사도 지금 일단 더 이상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과거 기획됐던 내용 그리고 그 연구의 필요성들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소행성 탐사 관련해서도 여태까지 도출된 모든 임무들과 계획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타당성 검토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필요한 임무들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에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화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유인 탐사 기술 확보를 위한 선행 연구에 착수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4차 계획 기간 내에 이제 우주의학이나 유인 수송을 위한 발사체 수송선 등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을 사업화해서 예산 지원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과학 연구의 확대로 해서 이제 우주 관측이나 우주에서의 우주 관측 그리고 지상에서의 우주 관측 등에 필요한 여러 인프라 그리고 그 인프라를 활용한 많은 기초과학 연구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그랑주 포인트 태양 관측 위성 뭐 이런 것들은 워낙에 거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가고 있는 거에 함께 진행하고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임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뿌리과학 공학 연구 프로그램 신설입니다. 이제 그 우주 개발 R&D가 여태까지 그 체계 개발 위주로 진행돼 왔다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뭐 좀 더 선도적인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주 실험 생산 그리고 뭐 미래 우주 탐사 임무에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을 포함해서 다학제적인 과학 연구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그 기초과학 연구로서의 그 우주 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일정입니다. 지금 그 오늘 공청회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12월 초까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이 진행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에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그 국가우주위원회 총리 주재로 개최해서 확정하여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그 계획의 범위가 상당히 확장됐고 내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계획의 실제 이행이나 실행 가능성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내용에 아예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우주항공청 설립 그리고 우주위원회 격상 등의 거버넌스 확대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5개의 장기 임무나 이런 것들이 그 우주항공청 그리고 그 선도적으로 개편된 우주항공 거버넌스 내에서 주요 임무로서 추진될 수 있을 사항으로 보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좀 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 거버넌스 개편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그리고 투자 계획, 뭐 2배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추진할 수 있을 내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승윤 서기관님 발표였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예, 발표 중간에 저희 네트워크 문제로 발표가 잠시 중단되고 또 유튜브 중계가 잠시 끊어진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유튜브 중계는 녹화된 내용을 추후 풀 버전으로 공개할 예정이고요. 예, 이어서 이제 장내 의견 수렴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지금 발표를 해주신 전승윤 서기관님과 그리고 인사 말씀을 해주신 곽희종 통부 이준배 과장님 그리고 실무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 문건을 만드는
네, 총괄을 해주신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임종빈 팀장님께서 질의응답에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세 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전승윤 서의관님이 발표해 주신 크게 이제 5대 임무와 그리고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2대 전략. 예, 지금 현장에는 이제 배포된 인쇄물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 보고 계실 텐데요. 예,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장내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 예,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저 가운데 예. 예,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에 재직 중인 홍성욱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이번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우주과학 확장이라는 부분이 임무로 들어있어서 무척 반갑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론 천문학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뒤에 있는 우주 개척의 항로라든지 아니면은 부분을 봤었을 때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주 과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관점은 기술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천문학이나 우주과학에서 연구한 분야를 보면 기술 개발 자체는 굉장히 고성능의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기기가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개발 과정에 처음부터 관련 학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들과 대화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라면 최첨단 기기가 만들어져도 그것을 이용해서 충분한 과학기술 연구가 국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제 우주 달 궤도선, 화성 궤도선, 우주 환경 탐사선,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역량이 굉장히 집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에 계획을 처음 하실 때 기기 개발을 위한 어떤 연구가 있는 그 출발 시점부터 주요 과학자들을 프로젝트 사이언티스트로 모집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기술 개발 방향도 같이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47쪽에 우주과학 연구의 확대로 이제 라그랑주 포인트 태양관 측 우주 환경, 우주 망원경 외에도 지상 광학 망원경과 지상 전파 망원경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가웠고, 그렇지만 우주 망원경 이외에도 지상에 있는 광학과 전파 망원경이 실제 천문 우주 분야의 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핵심 기술 지속 개발이나 공동 연구 참여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플랜이 여기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주과학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제시된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인사 말씀을 드릴 때 마지막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어떤 특정 기관 또는 특정 연구자 팀이 이제 하나의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끌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우주과학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좀 더 확장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주체들이 참여해서 방향도 잡고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도 좀 추진 과정에서 또는 지금 이제 기본계획 안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7페이지에 이제 지상 광학 망원경, 전파 망원경 이외에도 다양한 어떤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제시를 해주면 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굉장히 폭넓게 의견 수렴을 했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 우주과학 전문 이쪽이 좀 많은 어떤 구체적인 좀 실행 계획은 좀 부족했던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나중에라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후에 또 질문 앞줄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문연구원 정책부장 이소호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기본계획 1, 2, 3편에 비해서 4편, 그러니까 4차 기본계획이 변곡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변곡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곡점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5대 장기 전략에 이렇게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 기존의 것과 분명히 다른 점은 있지만 다소 그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에 조금 더 치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성욱 박사께서 의견 내신 것처럼 과학 임무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거는 조금 표현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하건대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서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통상 우리나라는 우주과학과 천문학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하는 그 개념적으로 구분을 하고는 있지만 전 세계 과학, 특히 천문학, 우주과학 하는 소사이어티에서는 그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략에도 나와 있지만 우주 기반, 지상 기반의 것들에 대한 공통의 목표는 과학적인 발견을 하는 것이 공통의 목표고 그게 궁극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거를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관련 연구소에서 분명히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4차 우주 개발 계획의 기본 계획의 가장 틀인 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한 30년 정도의 장기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신 거라고 보는데 아마 5차 계획이 시작될 때쯤에는 조금 더 이런 과학적인 의미에 대한 기술이 조금 더 강화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경제사회적인 발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런 발전이 지속적인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성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게 그게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가가 기여하는 면이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국제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사회적인 측면에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그거는 부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차피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인 목적을 좀 더 발굴하고 할 수 있다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천문연구원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별도의 장으로 이렇게 그 한 파트를 떼서 이렇게 한 이유가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육성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 안에 이제 실천 계획들이 좀 구체성이 좀 약하고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남은 과정에서 전문연이나 뭐 전문학계에서 많이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사회적 측면만 너무 이제 강조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이 아마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표현은 안 했지만 우주 안보, 우주 외교 등 여러 가지 지금 측면의 어떤 전략이나 정책 과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우주 기술이 뭐 경제 산업, 민간 우주 산업만 육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의 안보 또 재난 재해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확보 또 우리 또 뭐가 있죠? 국제적인 어떤 정치 외교적인 상황까지도 다 담으려고 노력했고 그런 부분들을 각각의 파트로 저희가 담았고 또 세부 과제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러내고 싶은 부분을 다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 종합적인 어떤 우주 기술의 활용을 굉장히 좀 고려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부연 설명. 예. 예, 그 두 분 앞서 말씀하신 두 분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그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그것의 근간인 정책이다 보니까 경제사회적인 효과를 부각시키는 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 제가 과학기술부 공무원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뭐 저도 기초연구에 대한 그 애정을 계속 갖고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국민한테 예산 투자를 설득하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제사회적 효과를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랑 또 연결되는 건데 아까 뭐 우주 과학하고 우주 기술 구분이 선진국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링 구분은 명확하게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분과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전문가분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는 이게 그 사이언스 쪽하고 엔지니어링 쪽에 이 생각이 갭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우주 정책이 그 중간 어둠에선가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체계도 개발하는 것들이 다 이제 국가 자산이 되는 기술들이고, 그리고 사이언스를 얻게 되는 것도 다 인류 자산이 되는 그 과학 지식들인데, 그거를 사실은 뭐 어느 쪽을 우선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성과를 내는 것과 이제 과학 연구에서 성과를 내는 것들이 어느 정도 타협점에서 정책이 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그 과학 쪽의 비중을 좀 확대를 하고 어쨌든 선도국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엔지니어링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쨌든 최대한 그 영역을 확대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저기 중간에 최기혁 박사님. 예, 항공우주연구원의 최기혁입니다. 저도 여기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좋은 계획 만들어 주신 거 일단 감사드리고 많은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뭐 간단히 뭐 세 개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어제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2년도에 달 착륙, 45년도에 화성 착륙인데요. 그 무인 착륙인데 요때가 달에는 이미 서너 번의 유인 착륙이 알테미스 계획으로 이루어진 후고 45년도면은 화성에도 사람이 한두 번 내려 착륙한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 계획하고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무인 착륙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집중적으로 사람이 내리면은 관심이 몰리기 때문에 한국이 추진하는 이런 무인 착륙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임무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근본적인 문제인데 전 세계 그 우주 선진국의 우주기관들은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그 위성과 발사체와 그 유인 프로그램, 뭐 우주의학, 뭐 지질 자원, 뭐 모든 거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연연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25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생기면 그것을 한데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같은 것이 필요치 않나. 그리고 항우연이 지금까지 해온 한 20, 30년간의 성공적인 우주 개발 그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주 프로그램은 작게는 수백억에서 많으면 조 단위까지도 예산 투입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인 역량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2차, 3차 우주개발 계획에서 2035년도까지 소행성 샘플 리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랑데부 도킹하고 지구 재진입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번에는 뭐 소행성 언급은 돼 있지만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좀 그 명확한 계획 설정이 좀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답변하기 좀 그런데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미 그 유인 우주 그 탐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국가도 있고 뭐 지금 저궤도 정거장에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명히 이제 그런 국제 프로젝트에는 분명히 같이 참여해서 연계를 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그 국가들이 이미 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이 이미 화성에 갔기 때문에 유인 탐사, 무인 탐사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 국가들하고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잘 하려고 해도 저희가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가진 선행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이제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어떤 뭐 화성에 사람이 살
화성에 거주지를 만든다든지 할 때 저희가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좀 저희 뭐 이렇게 엄청난 많은 재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 기관이 이제 뭐 나사만 해도 10,000명이 넘는 이제 조직인데요. 저희도 뭐 출연연별로 뭐 항우연도 있고 전문연도 있고 또 지자연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주 기술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어서 또 타 기술과 융합이 되고 있어서 이런 모든 기관들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묶고 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걸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좀 항우연이나 전문연의 어떤 노하우나 자산들을 여러 기관들이 공유하면서 뭔가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틀은 분명히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좀 기본 계획에도 한번 담아가지고 어떻게 실현할지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그 소행성 부분이 저희가 이제 예타 아포피스나 이런 것도 예타를 준비했다가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시기라든지 뭐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전서기관이 얘기했지만 좀 근본적으로 좀 타당성이나 우리가 좀 그렇게 시도를 했을 때 얻는 성과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필요하면 앞으로 이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이걸 뭐 안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냉정하게 보고 우리가 좀 추진을 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좀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예, 저 맨 뒤에 계시는 감사합니다. 여러 질문들이 속속 이어져 있어서 저는 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에서 과학기술 취재하고 있는 ATN 뉴스의 이기종이라고 합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44쪽을 봐주시면 27년, 32년, 45년 이렇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했습니다. 이런 시기 구분 또는 이런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예타 등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하든 아니면 다른 정권에서도 하든 간에 현 과기정통부가 이 계획을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않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는 산업계에 있는 분들은 그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명시돼야 현 정부의 기본계획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국가 재원 또는 민간 부분의 투자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 주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 우주 산업이든 뭐 우주 과학을 확장을 하든 지금 사실 단계에서는 공공 분야 특히 정부의 재원이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어쨌든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다행히 이제 그 28일 날 대통령께서 우주 개발 예산을 5년에 이제 2배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마음 같아서는 더 하고 싶지만 그런 어떤 위의 지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희가 이제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시된 사업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어떤 활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 지금 과기정통부 내 이제 그 사업 부서가 한 2개과입니다. 저희 과하고 1개과가 더 있는데 빨리 이제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이제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하면 뭐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쪽에 계시는 예, 감사합니다. 아이트릭스 테크놀로지에서 근무하는 이성팔입니다. 오늘 제시해 주셨던 기본계획 취지 비전이나 추진 전략 매우 훌륭하고 많은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우주산업 국가 10대 주력산업 잘 제시되어 있는데요.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그 부품, 여기에 우주 소부장 시장을 핵심 임무 요소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고 상당히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략에서 우주산업 생태계 촉진을 제시하셨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소부장 산업의 현재 국내의 현실은 그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태계 촉진에서 이러한 그 주력 그 역할을 하고 또 앞으로 할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진작책보다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다시 하면 스타트업은 물론 저 앞에 소부장을 아마 담당을 할 거고 또 해왔습니다. 하지만은 스타트업 전주기 지원은 확실히 있는데 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간간히가 행간의 뜻은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기술적으로나 아마 재정적으로 어떤 지속적인 지원책이 이번 기회에 좀 명기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그 중소기업이 저기 다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주 분야에 그 중견이나 대기업이 많지 않고 이걸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창업 벤처부터 중소기업이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부장 관련해서도 저희가 별도의 어떤 로드맵도 수립을 해서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개발돼야 될 어떤 기술이라든지 부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관련된 저희가 별도의 사업도 이제 만들 예정인데 그걸 담당할 주체도 아마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될 것 같고 또 그 부품들이 또 실제 그 우주 부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뭐 검증하고 하는 과정들도 필요한데 그런 지원들도 대부분 또 그 중소기업이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실제 그쪽 파트 대부분이 물론 일부 뭐 중견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 벤처기업이 상당 부분에 관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또 말씀 주신 대로 더 또 뭔가 더 할 게 있으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정책적으로나 아마 재정적으로 지원 때문에 실제 기술은 갖고 있더라도 그 상업화나 산업화를 못하는 사례들이 많고 현재도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러이러한 그 명기는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대한 전주기처럼 어떤 기술은 갖고 있지만은 이것을 산업화하기 위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수속 조치가 이번에 좀 명기되든지 아니면은 확정을 시켜 주십사 하면은 그간에 어려웠던 거가 이번에 그 4차 기본계획에서 좀 더 부각을 시켜서 그 산업화에 대한 좀 더 길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관점에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잘 참고해서 예, 그 좀 구체적으로 좀 이따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요 가운데 네, 항공우주연구원 연구혁신팀에 근무하는 최남미입니다. 두 가지 한번 여쭤보거나 조금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바뀐다든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려면은 이런 워딩도 중요하지만 예산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에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 자체가 그러한 거를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구분을 좀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어렵더라도 5년 동안에는 이러한 포트폴리오로 간다. 그거를 제시를 하고 5년 뒤에 또 계획을 이제 지능 기본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한다면은 정책 방향성 중에서 지금은 우주과학이 시작하니까 예산을 한 요 정도뿐이 배정을 안 했지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하면서 예산 비중이 변화를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책 방향이 변하는 것도 보고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그 성숙함을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첫 번째로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주 산업화도 그렇고 활용도 그렇고 이제 그 시빌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과 더불어서 우주항공청의 출범이 아무래도 국방 쪽에 우주 예산이 이렇게 투자되는 것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방 분야는 또 다른 계획을 통해서 구현이 되겠지만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인재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방 위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국방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국방의 뭐 계획으로 자세히 실린다고 하더라도 그 접점에 해당하는 거, 같이 공용으로 활용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어디라도 전략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다른 데 계획에 실렸을지도 모르겠지만 국방 쪽에 저희 쪽은 아무래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계획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산업체도 그렇고 활용하는 쪽도 굉장히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주항공청의 출범과 더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부분이다.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조금 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벌써 있으시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예산의 포트폴리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지금 제시가 안 됐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상세 자료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발사체, 뭐 위성 체계 뭐 이쪽에 이제 집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확장하는 차원에서 우주 탐사라든지 또 민간 우주 산업, 우주과학 이쪽으로 투자 방향을 좀 투자의 비중을 늘려가자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저희 지금 단계에서 뭐 몇 프로 찍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산업 분야에서 사업들을 신규로 많이 발굴하고 이제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 부분, 국방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국방과 떨어져서 이게 우주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민간의 위성 개발 수요에도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국방 수요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국가우주위원회 안에서 또 그 민군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연계하기 위한 작업도 있을 거고 아마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더라도 그 항공청에서도 그런 어떤 민간 국방부하고 교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하나가 아니라 어떤 그 좀 이렇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법원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민군의 협력 등을 이제 다뤄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민군 공용의 개발 사업들 관련한 내용 말씀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게 그 정책 안에 사실 그게 민군 겸용이 아니라 민수로 표시가 되더라도 그게 다 담기긴 담겼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군 활용 수요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표시하느냐 아니냐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혹시 계획에 뭔가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 하는 거가 발견이 되시면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거 알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뭐 예정된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뭐 요즘 그 월드컵에서도 루즈 타임 조금 길게 해서 추가 시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한 몇 개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4시까지 해도 됩니다. 예, 여기 맨 뒤에 김종범 예. 예, 항공우주연구원의 정책팀의 김종부입니다. 이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이제 국가 우주 목표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논리적 정합성하고 이제 집행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나와 있는 그 성과 지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보면은 그 우주산업 매출액을 2040년까지 10%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 그 산업부의 그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도 그 10% 목표를 잡았다가 10년 뒤에 터무니없이 이제 많이 불가능하고요. 그 일본도 우주발전 기본계획에서 그 10대 우주강국 10%를 목표로 삼았다가 10년이 지났다가 터무니없게
그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주강국 7대 강국인데 미국이 지금 그 예산이나 매출의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럽을 한 나라로 보고 러시아, 일본, 중국에서 7대 강국인데 지금 이제 세계 지금 사람 매출액이 지금 한 3천억 달러고 우리가 한 3조 정도인데 그리고 그래도 아무리 그 세계 그 우주 산업 매출액이 2조 달러가 된다 그래도 이 10%는 거의 그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 국가 계획이 타당을 하려면 5%도 벅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40년대 5% 정도로 하는 게 더욱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하고 아이디어한 그 목표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그 말씀 주신 대로 논란이 있을 줄 알았고 또 굉장히 그 도전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굉장히 또 우리 자체적인 변화도 굉장히 큽니다. 이제 항공청이 만들어지고 업무도 굉장히 확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도 물론 실패했고 저희도 뭐 저도 다른 분야에서 시스템 반도체 할 때 2000년 초에 이제 그때가 한 2% 정도 됐나요? 2010년까지 10% 목표를 잡았다가 아직도 3% 수준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목표 제시가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또 우리가 이런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까지 한번 적절한 실현 가능성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면서 검토해서 이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뭐 유튜브에서는요, 지금 좀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어서 오늘 발표 자료나 상세 자료 공개가 가능한지. 예, 공개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언론에서는 저희 대변인실로 과기정통부 대변인실로 문의하시면 되고 또 저희 과로 하셔도 되고요. 또 스태피 가지고 계신 것도 스태피가 네. 공개하시면 돼요. 예, 일단은 저희 스태피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맨 뒷자리에. 예,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의 김세훈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 모빌리티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는 게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고무적이고 감사드리고요.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아직 보여드린 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이 로켓이나 위성 쪽에 사실 집중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여전히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관점에서 일단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긴 한데 또 분량이 너무 작다는 건 또 한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 이제 위성과 발사체 이외 분야로도 이제 우주 산업이 확대가 되는 거를 기대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또 한편 이제 계획에는 너무 또 분량이 좀 적게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지나 혹은 방향성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했었으면 아마 저희가 그걸 희망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발사체 위성 그런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분야,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이제 만들어가는 굉장히 좀 갈구를 했었고요. 좀 찾다가 찾은 게 이제 현재만큼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수단을 많이 넣습니다. 어떤 위성 활용 쪽에도 그렇고 새로운 신산업이나 신서비스 발굴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게 할 예정이고 또 위성 쪽도 그동안에 이제 지구 관측 중심이었는데요. 그 위성 정보를 활용을 해서 또 뭐 우리 KPS도 올라가고 하지만 이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이쪽에 이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획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 단계에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아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기획에는 정말 구체적으로도 제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정리하실 때 우주 산업이라던가 이런 거 분야에 정의를 내리실 테니까 그런데 이제 꼭 발사체나 위성 이외에도 다른 분야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정도라도 명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손을 들어주신 요 가운데에 카이스트에서 오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의 김신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본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는 결국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 보니까 대학 전문 인력과 산업 인력에 대한 측면으로 나누어 주셨는데, 저는 직무의 체계 또는 체계와 수준의 체계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본 계획의 이제 성과로는 그동안 위성과 발사체 중심에서부터 이제는 여러 공학기나 여러 엔지니어 그리고 사이언스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력 양성의 측면에서는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링, 테크니션의 수준에서는 고려가 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수준의 체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2021년 통계에 따르면은 현재 우주 분야의 전공별 인력 현황을 보니까 연구기관의 80% 그리고 기업 인력의 87%가 비우주 관련 학위 분야의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인력 수급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 산업의 이공계 이공계 인력들을 우주 산업이 유입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위 과정에서 우주 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은 이제 결국에는 학생에서 보면은 석박사 과정에서 13.6%만이 우주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체의 경우에서는 학사 이하의 인력이 77.7%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은 보면은 대학 전문 인력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석박사 인력들을 양성을 하는 데 치중되어 있는데, 학부생들을 유입하는 방법 그리고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이러한 우주중점 연구실이나 미래우주교육센터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우주 분야로 유입할 수 있는 또 부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은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도 이게 그 2045년 우주 경제 강국 실현이라는 이런 비전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주 분야 지금 뭐 우주항공학과 출신만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 기술과 또 타 분야의 접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타 분야에 있는 전공자들이 저는 더 많이 유입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아까 뭐 그 80%가 비전공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만큼 우주 기술이 복합 기술이고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분야 또 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 있는 인력이 좀 안정적으로 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 센터를 한 100여 개 정도 저희가 지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주항공 필수 분야도 있지만 우주와 AI, 우주와 뭐 의학 이 접목되는 그 과나 저 인력들도 거기서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그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학부 쪽은 지금 우주 교육센터가 저희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뭐 학부도 있지만 이제 주로 이제 석박사 과정인데 우주 교육 센터가 지금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학부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잘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놓느냐를 따라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양성 전략을 짰는데요. 말씀하신 기준을 짤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어쨌든 정책 서고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잡다 보니까 초중고 대학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기술자, 공학자라고 가면 대중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뒷좌석에 바로 질문이 있으셨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회사의 김재석이라고 합니다. 발표 정말 잘 들었고, 저희의 이제 원대한 목표이자 이런 실행 방안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계획에서 보게 되면 주요 내용들이 이제 발사체와 위성,
그리고 이제 탐사에 관련된 부분들 쪽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지상국에서의 그 지상국과의 통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이 발표 자료를 봤을 때는 이제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상 관측 부분 이 정도만 지금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지상국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가 좀 많이 돼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지상국 서비스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 형태로 민간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나사에서도 지금 저희 회사 같은 서비스를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시다고 그랬을 때는 적극 활용해 보시는 거를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아마 곳곳에 이런 그 발사체도 그렇고 위성도 그렇고 이제 좀 나누어져 있어서 아마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지상국 관련해서 지상국 일단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에 위성 통합 운영 센터가 만들어져서 관제하고 통제하는 부분이 이제 아무튼 종합적으로 관리가 될 거고요. 그 발사체 부분도 지금 이제 새로 민간 발사장도 짓고 또 그 차세대 발사체와 또 한국형 발사체가 지금 이제 그 발사를 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롭게 이제 발사장 개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이 지상국 부분은 아마 고도화가 될 거고 여기 이제 통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 담당 서기관이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위성 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아까 키워드로는 언급이 됐는데 이제 공공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 공유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거 그리고 위성 통합 운영하는 그 센터 구축하는 그 내용들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간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 내용은 포함은 돼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좀 추가 답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 창출 분야에 있어서 만약에 그 스타링크와 같이 이제 저기에도 수십 기, 수백 기, 수천 기가 올라가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상국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위성도 우리나라 위를 지나갈 테니까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체계 이런 거는 향후에 신시장의 신서비스 부분에 저희가 하나의 꼭지로 한 워딩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큰 틀에서 들어가 있는데 한번 한 단어를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앞쪽에 이제 질문 있으시죠? 예. 네,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천문영 이소입니다. 아까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이 담덕 계획에 대한 실행력이나 구체성에 대한 게 아마 더 우주항공청이 건립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공청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우주항공청이 건립이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일단은 청이라고 하면은 정부조직부 청이라면 뭐 최소한 150명 내외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발족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점이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은 인력 구조에 따라서 어떤 영역을 어떻게 그 역할을 할지가 대략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좀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는 거버넌스, 그러니까 산하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들의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그 뭐 기본 권력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 싶습니다. 아직은 뭐 이제 추진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 실행하지 뭐 계획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없고 규모도 이제 뭐 그 지금 우리 우주 개발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우리 우주 개발 정책 사업 기준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또 지금 또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뭐 국제 협력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적절한 이제
규모가 충분한 좀 인력이 공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거버넌스 부분은 뭐 우주청 산하에 뭐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황 의원의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기적인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아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서로 모든 이제 출연연들이 연결돼서 우주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 지금 안에도 좀 담아가지고 한번 계속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 설립 방안이 우주항공청 설립 방안이 연내에 발표가 될 거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계략적인 방향성이 아마 제시가 될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추진단이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마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당초 예정했던 시간보다 약 20분 정도를 저희가 더 진행을 했습니다. 예, 더 추가 질문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저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지원하고,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이렇게 마련을 한 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듣고, 또 이렇게 좌석을 꽉 메워주신 여러분들의 청중 질문,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뭐 전 서기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주신 의견들 최대한 반영을 하고 12월 달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추후 일정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